할머님들의 특징이 뭘까요? 다 해주시죠. 밥도 다 먹여주시고 옷도 다 입혀주시고 심지어 자기 전에 이불 닦아주시고 세수도 해주시고 다 해주세요. 저희 아이가 정말 일어나면 가만히 이러고 있어요. 할머니가 머리부터 이제 발끝까지 세팅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학교 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분명 어린이집에서는 스스로 했어요. 밥도 스스로 먹고 이도 스스로 닦고 다 스스로 했는데 집에 오면 이게 모두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학교 가면 이제 컸으니까 8살이 됐으니까 이 환경이 바뀌고 친구들도 하니까 이 아이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하원하고 가끔씩 아주 가끔씩 제가 이제 하원하고 데리러 가면 메리아스 나와 있고요. 잠바 이렇게 어깨 하늘 걸쳐져 있고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 물건 챙기는 걸 금요일날 실내화를 안 가져와요. 빨려 보면 실내화 어디 있을까 그러면 두고 왔대요. 물통을 안 가져와요. 물통이 어디 있을까 그러면 근데 중요한 거는 어디에 두고 온지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물건을 잘 챙기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물건을 챙길 수 있는 거, 자기 물건이 소중한 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잊어버리면 처음에는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 처음이니까 하고 물통을 사줬어요. 제가 1학년 때 물통을 5번을 사줬거든요. 네, 아니실 것 같죠? 네, 그거 닥치실 일이에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요, 제가 학교를 갈 수가 없으니까 특히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그 예전에 초등학교에서 한번 안 좋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현관에서 출입금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실에 가서 찾을 수도 없고 식당에 가서 찾을 수도 없고 해서 계속 시켰어요. 아이한테 교실에 있는지 봐, 식당에 있는지 봐, 잃어버린 물건 보관함에 있는지 봐. 근데 결코 없대요. 그러니까 아이 말을 믿고 5번을 사줬거든요. 근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더 이상 엄마는 사줄 수 없어. 네 물건을 찾아왔으면 좋겠어 해가지고 2주에 걸쳐서 물통을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이가 좀 자기 물건에 대한 소중함을 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즘 아이들은 물건이 되게 흔하잖아요. 그래서 귀한 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잃어버리면 사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 물건을 스스로 챙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웃지 못할 부분가 있는데 1학년 여름방학이 되면 물건을 아이들이 사물함에 놓고 쓰던 것들을 돌려보내주세요. 그리고 한 달 정도 방학을 학교를 가잖아요. 당연히 제가 칫솔 치약을 보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한 11월쯤 됐는데 저한테 엄마 칫솔과 치약을 새로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썼니? 그랬더니 아니요 학교에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잃어버렸니? 그랬더니 아니요 이러더라고요. 왜 없을까? 그랬더니 안 가져갔대요. 그래서 개학 이후에 이를 안 닦은 거예요. 근데 너무 속상하고 분명 이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4년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왜 이게 자연스럽게 안 되지라는 좀 속상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 아들은 3개월 동안 점심을 먹고 일을 안 닦았구나. 제가 새로 사주면서 또 교육을 한번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 과정에는 기본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일일이 체크를 많이 해주세요. 근데 학교는 이미 아이가 기본생활 습관을 습득하고 왔다라는 전제 조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습에 좀 더 많이 이제 집중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스스로 갑자기 1학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어머님들이 꼭 확인해 주시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꼭 설명해 주시고 체크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이제 저희 아이가 약간 장이 예민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매운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7살 때까지는 굳이 먹이지 않았어요. 근데 학교를 가면 어떻게 돼요? 식단 자체가 1학년 때부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공동 식단을 먹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운 음식이 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랬더니 분명히 이 아이가 좀 규칙적인 아이여서 아침에 응가를 하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매운 거를 먹고 나면 장활동이 이제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제 응가를 하는데 뒤처리를 집에서 비데 많이 쓰시죠. 비데를 쓰고 닦다 보니까 잘 안 닦이는 경우가 드물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목욕을 시키는데 팬티에 분비물이 좀 많이 묻어있는 날들이 많은 거예요. 봤더니 연습이 좀 많이 안 돼서 분명히 시킨다고 시켰는데 이게 비데 사용 이후에 닦는 것과 비데를 사용하지 않고 나서 닦는 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때 좀 그거를 그래서 뒤늦게 좀 연습을 많이 시켰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장활동이 왕성이지만 갑자기 설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뒤처리가 한 2번 정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선생님께서 잘 이렇게 해주셨는데 사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보조 선생님이 계시고 또 그런 여보로 항상 비치되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처리를 좀 아이가 창피하지 않게 잘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학교는 담임선생님 한 번만 계시잖아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대처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도 어머님들이 좀 미리 설명을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거는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니 너가 창피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이럴 때 선생님한테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연습을 시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2번 정도 그런 일을 겪은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위생 비닐봉투 안에 팬티를 넣어줬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팬티에 묻게 되면 그 팬티를 벗어서 봉투에 싸서 이제 집에 가져오거나 이런 것까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줬는데 한 번은 그 과정을 하면서 지가 얘기가 들어요. 변기에도 묻고 바지에도 묻고 그래서 좀 힘들었어. 속상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돌발 상황은 언제 어느 상황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아이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가 이제 직장맘이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들하고 교류를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좀 많았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학기 초에 이제 전체적으로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오리엔테이션이 있고요. 그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면 반 모임을 해요. 담임 선생님께서 본인의 이제 반 운영 스타일을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부모님끼리 서로 저희 아이의 경우에는 연락처를 교환해서 그런 단톡방을 개설하시거나 따로 모임 가는 거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알려주시고 어머님들이 저에게 학부모님들의 전화번호를 물어보셔도 알려드리지 않을 거예요. 궁금한 것이 있거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저에게 직접 해주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주셔서 저는 사실 되게 감사했어요. 왜냐면 어머님들 모임에 제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좀 고민이 많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선생님하고 이제 문자를 드리거나 아니면 학교 전화해서 반에 이제 통화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사례는 아이가 어느 날 제가 퇴근을 하고 8시 넘어서 집에 갔는데 엄마 나 오늘 되게 속상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속상했더니 선생님이 나를 오해해서 나 속상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 했더니 받아쓰기 시험 2학기 때 있었는데요. 받아쓰기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시험 보기 전에 이제 아이들이 떨리는 마음으로 벼락치기 하는 마음으로 이제 막 볼 거 아니에요. 그걸 막 읽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너무 이제 집중하는 너무 떨리는 마음에 선생님이 그걸 집어넣으라고 한 얘기를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책상에 보고 그걸 계속 이제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1번이 시작이 된 거예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컨닝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컨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선생님이 나를 오해해서 나 너무 속상했어. 나 절대 그러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고민이 지금 많은 거예요. 너무 늦은 시간이고 아이 말만 믿고 제가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도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용기를 내서 문자를 드렸어요. 선생님 너무 늦은 시간이지만 이러이러해서 제가 이제 걱정도 되고 궁금하고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문자를 드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볼 때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께서 그래서 제가 좀 학교 특징에서 얘기를 물론 선생님과 차이가 있으실 수 있는데 저희 아이랑 얘기가 잘 되셨대요. 선생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어떤 상황인지도 서로 이제 얘기를 나눴고 저희 아이도 앞으로 이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도 얘기하고 선생님도 잘 얘기하시고 잘 타일렀다고 생각을 하셔서 또 아이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셔서 저한테 따로 연락을 안 해주셨대요. 근데 아이가 좀 서운한 마음이 있었나 보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연락을 드릴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초등학교는 아이와 선생님하고 좀 소통하고 그 안에서 푸는 게 많구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있었던 일을 좀 전달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등하원할 때 알림장을 통해서. 근데 선생님들을 1학년이면 어릴 수도 있지만 또 이 아이를 좀 이렇게 존중해 주시고 어머님까지 개입하지 않고 아이와 이렇게 소통하는 방법을 주로 쓰시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느낀 거는 궁금한 게 있고 걱정되고 연결된 게 있으면 혼자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이제 선생님께 직접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학년 때 그 모임에 가서 어머님 한 분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어머님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너무 사소한 건 이 어머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 어머님이 감사하게도 이제 매일 등원을 시키시는 분이어가지고 아이들 활동하는 거 사진 찍으시면 저한테 보내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2학년 때는 이제 좀 바빠서 그 모임에 참여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선생님하고만 이제 궁금한 게 있을 때는 연락을 드리고요. 그리고 감사한 건 선생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연령별로 아이들의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셔서 반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좀 중요한 거는 학교마다 운영 방식이 좀 틀리고요. 선생님마다 운영 방식이 틀리시더라고요. 근데 1학년 선생님은 좀 놀이 위주로 아이들을 편하게 좀 해주셨다면 2학년 선생님은 학업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받아쓰기라든지 단원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꾸준히 하시는 편인데 어머님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담임 선생님하고 소통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기본생활 습관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연습하시는 기회 많이 주시고 또 체크도 많이 해주시고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